라디오 행복한 교육세상 2부 시작합니다. 임상아 뮤지컬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목요일은 마음터 심리상담센터 정형수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1부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 2부가 시작이 된 건데요. 우리 1부 첫 번째 사연 들으시고 김대환님께서 맞아요. 감정에 솔직히 대면하고 그 감정을 받아들여야 극복도 가능하잖아요. 정 원장님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은행나무님은 반려동물들 보기만 해도 애잔한 마음인데 그 이쁜 애들이 하늘나라로 가면 진짜 마음이 아플 텐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힘내세요 하고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어요. 사실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이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주로 만나오시는 내담자분들이시라고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뭘까요? 어떤 이야기를 가장 강조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이게 이제 애도의 과정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 애도가 사실은 저희가 뭐 많은 책이나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 그 애도를 밟는 극복하는 과정이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뭐 애도 상실 겪으면 첫 번째는 이런 감정이 오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오는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공식처럼 돼서 내가 그렇게 아니면 난 이상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사실 개별적이다. 맞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은 반드시 상처로만 남아서 내 삶에 그냥 어둠이기만 한 거자 그렇진 않다. 분명히 이것은 다른 식의 삶에 분명히 나야 할 보탬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국 우리가 내 마음에서 이 지금은 상처인데 그렇게 이제 심리학에서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그게 내 삶의 성장이 되고 결국 이 상처가 나의 시그니처가 되고 내 마음의 타투가 되는 이 과정들이 분명히 발생한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잊어버려야 되거나 아니면 그냥 나를 어둡게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의미를 찾는 과정이 또한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겠네요, 정말.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회복하고 외상 후의 성장을 이뤄내는 방법.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는 그 공식들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대로 하는 것에 있어서 자연스러움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팬들이 많으신데요, 선생님. 김수진님께서 멋있는 형수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강오수님도 형수쌤 목소리가 방송용이시네요. 멋있습니다. 대한민국 심리학계의 지존 화이팅입니다. 오늘 오기 전에 이제 강의가 있어서 수강생들에게 얘기를 좀 했더니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좋아하셔야 되는데 왜 문자를 소개해드리는데 막 어쩔 줄 몰라 하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람쥐님도 네. 정영수 교수님 팬입니다. 정영수 교수님 고정 가자 해주셨고 전윤미 님도 정영수 교수님 역시나 편안하고 유쾌한 말씀 톤 듣기 너무나 좋아요. 듣기만 해도 치유받는 그 느낌 고정 가자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수업 들으신 분들이신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얘기를 드렸어요. 네. 아마 그분들께서 이제 공부할 겸 교수님이 어떻게 방송하시나 한번 들어볼 겸 들어오셨나 봐요. 심지어 쉬는 시간에 잘 하라고 무슨 선물도 주셨어요. 그러셨군요. 잘할 거다 뭐 이러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이제 2부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 같은 형식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신 즉흥여행 듣고 와서 두 번째 사연 만날 거예요. 샵 1045 유료 문자 반디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고요. 유튜브에서도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댓글 참여 가능하세요. 음악 듣고 다시 만나죠. 어서 오세요. 해피 키즈 카페입니다. 딸, 아들, 여기가 키즈 카페야. 와보고 싶었지? 자, 아빠랑 같이 들어가 보자. 어머, 애들 너무 예쁘다. 우리 애들이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몇 개월이에요? 예, 큰 애는 4살이고요. 작은 애는 21개월 됐어요. 그렇구나. 근데 아빠가 참 다정하시네요. 평일인데 애들 데리고 키즈 카페도 오고 오늘 휴가 내셨나봐요. 그죠? 휴가가 아니라 제가 휴직 냈어요.
그 얘들 엄마는요 일하고 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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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 정말요? 와, 진짜 부럽다. 우리 남편은 맨날 피곤하다고 그냥 집에 와가지고 TV만 볼 줄 아는데 어쩜. 부럽긴요. 저도 애들 부모니까요. 아, 인데. 아무튼, 예. 쉽지 않으실 텐데 화이팅 하세요. 얘들아, 집에 가자. 가자, 빨리. 화이팅. 예. 얘들아, 우리도 집에 가자. 예. 2357님, 와, 대박. 연기 진짜 잘하신다. 정말 당사자 같아요.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두 아이를 네. 예, 주 양육자로 키우고 계시니까 뭐 키즈 카페 가시는 거 또 어머니들 이렇게 만나시는 거 자주 있는 일이시죠? 네, 정말 자주 있습니다. 네. 아마 어떤 고민의 사연일지 조금 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세진님께서는 남편의 육아. 와, 진짜 부럽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익명의 청취자세요. 육아파파신데 고민이 많으시답니다. 소개할게요. 4살, 21개월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첫째 어릴 때부터 장모님께서 장인어른과 주말 부부를 하시면서 아이를 돌봐주셨었는데 장인어른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저희 아이를 봐주시는 게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을 결정하게 됐죠. 아내는 복직을 해야 했고 다른 데 맡기느니 그래도 여러모로 아빠가 낫겠다 싶어서요. 저는 밥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청소도 좋아하고 다른 아빠들보다는 육아에 좀 더 유리한 면들이 있죠. 그런데 사회의 시선이 아직은 좀 그런지 밖에 나가면 그렇게 어색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유모차 끌고 산책도 다니는데 저 스스로도 눈치가 좀 보이고요. 괜히 움츠러들더라고요. 라떼 파파니 육아 파파니 그런 게 많아졌다고도 하는데도 큰애 어린이집 등하원 시킬 때 보면 저만 아빠예요. 키즈 카페나 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엄마들은 다들 보기 좋다, 부럽다 라고는 하는데 그런 말 몇 마디 주고받는 것 빼고는 사실 엄마들끼리 어울리는데 아빠가 좀 끼기가 그래요. 대부분 어색하게 화이팅! 힘내요! 뭐 이러시면서 그냥 대화가 끝나버리죠. 아이들은 다행히 아빠를 좋아하고 잘 따르는데요. 놀이터 같은 데서 저희 아이랑 다른 아이가 다투거나 할 때는 진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해요. 그래서인지 육아맘들에 비해 아이 친구 만들어주기도 너무 힘이 듭니다. 인터넷 육아 카페를 여기저기 봐도 아빠 육아 카페는 전부 광고 글만 있고 실질적인 활동은 없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아빠의 기유인가 싶다가도 당당해지기가 쉽지 않네요. 자, 이분께서 겪고 계신 아직은 사회적 시선이 조금은 불편하다, 신경이 쓰인다 하는 마음 이해가 되세요?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선생님? 우선 그 아빠가 아주 긍정적인 자원이 많은 분이네요. 진짜 칭찬 받으실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이들 대인관계 관련해서 이제 어려워하시네요. 뭐 다툼을 적절하게 이렇게 조정해 주시거나 이제 관계를 만들어주는 일이 사실 쉽지 않죠. 네. 그래요. 사실은 이제 뭐 그 키즈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저도 오늘 아이를 데리고 문화센터를 다녀왔지만 네. 아빠 모습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죠. 네. 그런데 가셨을 때 좀 어려움 느끼세요? 처음에 저는 또 아무래도 그 여성분들과 대화하는 게 좀 익숙한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두 달 정도가 좀 어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친한 아빠, 애들 아빠하고 이제 같이 만나서 뭐 문화센터든 키즈 카페 만나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되게 어색해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어떠세요, 선생님? 제가요? 네. 지금은 오히려 제가 더 말을 걸죠. 아, 엄마들에게? 네. 실제로. 그러면 엄마들은 어떠세요? 이제는 반응이 조금 편안해지셨어요? 네. 뭐 이제
제가 아침에 뭐 두 애들을 다 등원을 시키고 있고요. 네. 이제 하원도 종종 시키고, 그러면 이제 쭈루루루 뭐 유천차 기다려지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가끔씩 제가 그 아이를 대신 등원이나 하원을 시켜줘야 할 때 될 때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기도 하죠. 엄마들끼리 일 실제로. 있을 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육아의 어려움 관련한 것들을 이렇게 내비치면 금방 얘기하시죠. 왜냐면 본인들도 너무 힘드시니까. 그렇죠. 그럼 공감대 형성은 사실은 생각보다 내가 조금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면 어렵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나눌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해주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고, 우리가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요. 맞아,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롤러코스터 습관. 롤러코스터 습관 함께 하셨어요. 6788님, 저희 남편도요, 쑥스럽다고 안 도와줘요. 어색하다고 안 도와줍니다. 근데 보니까 육아 파파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뭐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 때, 난감할 때가 놀이터 같은 데서 이제 아이들이 다투거나 뭐 이럴 때 아빠로서 어떻게 해줘야 할지 난감하다. 그 사실 아이가 누구하고 다퉜을 때 이제 너무 어리다 보니까 엄마들끼리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네, 대부분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사실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엄마들끼리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내가 애들 데리고 자리를 피해버리거나 네. 그냥 내가 그냥 서둘러서 미안하다고 그 부모한테건 아이한테건 그렇게 해서 그냥 상황을 좀 하는 식으로 네. 넘어가시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상황 때? 처음에 진짜 난감했죠. 네. 제일 난감했던 게, 처음에 애들이 이제 모래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어떤 애랑. 그래서 이제 막 같이 놀고 그냥 모래도 살짝 발에 튕기고 그렇게 놀더라고요. 잘 논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이 모래를 애한테 뿌리는 거. 확 뿌려버리는 네, 거예요, 이제. 네.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면 당연히 엄마가 또 근처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네. 이걸 빨리 갔죠, 우선. 빨리 가서, 떼냈어요. 떼냈는데, 애한테도, 미안해, 아저씨가 좀 털어줄까? 그런데 막 엄마 눈치 봐야 되고, 애 막 우니까 애는 또 어떻게 달래줘야 되는지 모르겠고, 네. 우리 애를 애 눈치가 뭐 잘못한지 모르고, 네. 좀 되게 난감했던 네. 때가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있을 때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께서 이제 시간을 쭉 보내보시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하면 상황이 금방 종료가 되더라. 근데 사실, 난감할 때 있죠. 막, 네. 간단하게는 애들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막 거꾸로 올라가거나, 막, 순서 지키지 않고 막 그네 타려고 막 하거나, 누구는 더 오래 탔는데, 나는 금방 양보했고, 등. 근데 사실은 어지간한 건 놔두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끼리 네. 해결하도록 놔둬라. 네. 예. 그게 어떤 내가 다루기가 어려워서 방치가 아니라 아이들끼리 어떤 식으로든 풀어나가거나 풀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놔두시는 게 좋은데, 단 아이들끼리 정말 다투기 시작했을 때는 이때는 개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애들이 딴 것을 막 아이들 걸 뺏어버리거나 네. 아니면 막 때렸을 때 이럴 때는 아이가 어릴수록 자기가 뭘 잘못했고 어떻게 잘못했는지, 네. 왜냐하면 순식간에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막 그 피해를 주고받으면서 증폭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어쨌든 어떤 마지막에 크게 피해를 주거나 어떤 만 때리기를 했다, 그러면 우선 사과를 시키시는 게 맞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친구 거를 원할 때 요청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좀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이해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 다 못 하더라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어쨌든 얘기를 해주시는 거. 근데 그거는 우리 아이의 대처 능력을 키워주는 거에도 영향을 주지만, 네. 내가 그걸 했을 경우에 다른 아이와 엄마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빠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뭔가를 처리해주고 설명해주는구나. 그러면 이 아빠가 준비가 된 사람이고 애쓰는구나. 그러면 그 엄마도 저 얘도 이렇게 잘못했어요. 한다거나 다음번 만났을 때 더 어울리고 놀아주는 거를 허용해요. 그리고 그 엄마와 이 아빠의 관계들이 조금씩 나아져요. 또 그거를 알게 되면 아이들도 그래, 우리도 더 친하게 지내야겠다라는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네, 네.
김태현님께서는 이런 이야기 해주셨네요. 아, 선생님도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희 집도요, 제가 복직을 하면서 남편이 주 양육자가 됐거든요. 육아방에서 다른 엄마들끼리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밥 먹는데 혼자 되게 뻘쭘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하셨는데 그 어떤 상황인지 좀 짐작이 되시죠? 네. 아, 이게 자주 있는 게, 네. 제가 이제 아침에 애들을 등원시키는데요. 그러면 참 이게 딱 애들 등원시키는 그 시각에 엄마들이 아이들 딱 등원시키고 나서 이 대화의 장이 마련됩니다. 네. 이게 곳곳에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데, 이제 그 안녕하세요. 사이에서 재미없- 저만 혼자 아빠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사실은 진짜 뻘쭘해요. 네, 네. 근데 이제 가볍게 이렇게 눈인사하고, 그리고 그 중에는 엄마들 중에, 네. 아, 등원시킬 때 제가 두 애를 쫄래쫄래 이렇게 양손에 데리고 가니까 제가 한 애는 데려다 줄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엄마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아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또 말을 이제 받아서 걸죠. 예, 제 애가, 아직 낯설어 해서요.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탁을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엄마들이, 그렇구나. 내가 요 아빠랑은 뭐 말도 걸고 이 아빠도 좀 마음을 열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지은님은 주변에 육아파파들 진짜 많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는데 아이들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대화에 참여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용기 내신다면 충분히 어색함이 없어지실 거예요. 선생님께서도 처음에는 조금 뻘쭘함이 있었지만 네. 지금은 서로가 다 좀 익숙해졌다 이야기를 네. 하셨으니까 김은경님 사연 주신 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요. 엄마인 저도 아이들 또래 나이차가 좀 나요. 그 또래 엄마들과 거의 띠동갑벌이라서 어려웠던 면이 많았고요. 초등학생이 된 지금도 여전히 조금은 그런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엔 부모의 확고한 소신과 자존감이 있다면 충분히 견디고 헤쳐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자, 이제 이 사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죠, 선생님. 육아파파시거든요. 예,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 경험들에 비쳤을 때 네. 힘내라는 격려도 좋고요. 또 어려운 점이 네.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시라는 이야기도 좋고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엄마들이 네. 남편에게, 여보는 왜 애들하고 안 놀아줘? 애들 그냥 보고만 있고 스마트폰만 이렇게 뒤적뒤적 하지 말고 좀 가까이서 애들을 뭔가 이렇게 보고 있고 해야지 애들도 아빠하고 친해지고 아빠를 찾지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아빠, 아니, 나도 보고 있어. 아니, 잠깐, 그냥 뭐 좀, 오늘 피곤해서 그래.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 엄마랑 아빠랑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여러 가지 놀이들이 사실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엄마가 대부분 이래요. 우리 이거 좋아하잖아. 이거 지금 해야 머리 좋아지는 거야. 라면서 이렇게 막 쥐어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네, 많으세요. 근데 그것보다 아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놀이를 놔두고, 남편에게 여보는 그나마 익숙하고 애들하고 해주고 싶은 여보가 좀 신날 수 있는 놀이가 뭐야? 라는 거를 몇 개들을 선정하게 해서 네. 아빠가 그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놀 수 있게. 그래서 아빠가 이게 놀아주는 게 아니라 같이 노는. 네. 이렇게 해서 아빠가 아이하고 노는 거에 대해서 위축감을 좀 없애게 해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정말. 네.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 전해드리면서 두 번째 사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마지막 꽁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